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오늘은 꿈 상담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김어준의 색다른 상담소. 뭘 알아야 꿈을 꾸지. 그 직업을 알려주마. 꿈 상담. 수요일은 꿈 상담입니다. 네. 꿈도 정확하게 알아야 꿀 수 있죠. 자, 오늘은 어떤 꿈인지 사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의 김모 씨가 보내셨습니다. 저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아마 해방 이후 국회의원들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늘 국회에 대한 실망을 느끼고 살아왔고요. 참다 못해 저는 제가 국회의원이 돼야겠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를 제 손으로 이뤄내고 싶어요. 하지만 도서관에 가도 국회의원이 되는 법을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많은 20대를 위한 취업 관련 서적에도 국회의원이라는 직업은 없더군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 오늘의 꿈 상담 직업은 국회의원입니다. 네. 해서 당연히 오늘은 국회의원을 만날 텐데 그 수많은 국회의원 중에 과연 누구를 만날 것이냐. 개인적으로 저는 이분을 홍반장이라고 부릅니다. 네. 홍준표 의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가 이분을 굉장히 오래 알았는데 이런 목소리는 방송용 목소리입니다. 아, 진짜 목소리입니다. 이보다 훨씬 옥타브가 높은데 곧 나오겠죠 뭐. 이 인터뷰의 취지는 정치적 사안을 논하는 게 아니고 정치인, 국회의원의 꿈을 가진 사람들에게 그 직업에 있는 그대로의 실체를 얘기하는 시간이다. 그러니까 오늘은 정치인 홍준표가 아니라 전문 직업인 홍준표로 오늘은 답변을 해주셔야 된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의원님은 어떻게 정치를 시작했는가? 그 얘기부터 시작해보죠. 제가 원래 검사를 했습니다. 네. 깡패 잡는 검사를 했는데. 네, 오랫동안 평검사만 했다는 거 알아주시고요. 예. 승진을 못했습니다. 승진을 못하고. 네. 그런데 93년도 슬러트머신 수사를 하고 난 뒤에 검찰 내부 수사를 하는 바람에 네. 검찰에서 좀 이제 나가줬으면 하는 그 요청이 있어서 고민하다가 이제 사표를 냈거든요.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하시는데 네. 제가 알기로는 슬롯모신 수사로 검찰 수뇌부를 사상 최초로 구속시키고 약 2년간 검찰에서 버텼어요. 그러나 아무도 본인과 밥을 먹지 않았다. 2년간 혼자 밥을 먹었다. 그러다가 나오셨다고. 네, 네. 나오고 난 뒤에 변호사를 개업하려고 하니까 변호사는 사실 그 자기를 보호하는 수단이 없습니다. 권력의 칼도 없고, 근데 또 변호사가 좀 적성에 맞지도 않아요. 망설이다가 한 달 뒤에 개업을 했는데 변호사 사무실에 깡패가 너무 많이 와요. 석방된 깡패들이. 본인이 잡아놓은.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 의뢰하러 온 겁니까? 아니 협박하러 온 겁니까? 그 협박이 아니고 그 뭐 은근히 이제 상담 비슷하게 하러 오긴 하지만은 결국 협박이죠. 협박이고 저한테만 오는 게 아니라 가족들한테도 이제 전화도 오고 우리 애들도 해치려고 그러고 그래 하고 보니까 가족 보호 수단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15대 때 총선 37일 앞두고 그 당시에 이제 YS가 신한국당에 와서 좀 도와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정치판에 나갔습니다. 소위 이제 영입 케이스신데, 그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국회의원이 되는 코스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영입되는 거,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영입되는 고수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고. 간접 본인 자랑이었습니다. 아니, 대부분 이제 국회 보좌관을 하거나, 네. 그 다음에 이제 지역구 위원장을 맡기 전에 광역위원을 하거나 단체장을 하거나 지역에서 이제 활동을 많이 하던 분들이 정치에 뜻을 두고
많이 하던 분들이 정치에 공천 신청을 하고 들어오는 케이스가 대부분 한 8, 90%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구나. 예. 근데 이제 보좌관들도 대부분 제가 이제 만나보면 결국은 이제 언젠가 국회의원을 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지만 보좌관으로 시작해서 국회의원으로 되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많았죠. 요즘은 옛날에는 좀, 많은데 요즘은 보좌관들이 전문 직종이 돼가지고 그렇죠. 예. 전문 직종이 돼가지고 정치를 하기보다는 전문인의 경력을 쌓으면서 국회에서 20년 이상 보좌관 생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국회의원을 하려면 영입은 그렇게 드문 케이스라고 하셨으니까 보통 그리고 영입은 유명인들이죠, 뭐 연예인들이나 그렇습니다. 지명도 있는 그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거니까 예. 결국은 지역에서 사실은 차근차근 기반을 쌓아야 되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이 공천이라는 그 과정을 통과해야 되죠. 이게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어렵죠. 보통 보면 공천 신청을 하면 10대 1, 7, 8대 1, 보통 10대 1 정도 되니까.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경력을 누적시켜서 거기까지 왔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또 10명이 싸우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그 공천도 사실은 또 실제 중요한 게 그동안의 경력도 중요하지만 일반인들이 생각하기에 어디다 줄을 서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줄을 선다기보다도 통상 공천할 때는 당내 유력 인사의 추천을 받으면 네. 조금 덕이 되죠. 그게 줄 아닌가요? 뭐 줄인 셈이죠. 꼭 그걸 나쁘게 생각할 필요는 없죠. 네. 그럼 라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라인. 라인이나 줄이나 뭐 그게 똑같은 말이지. 어쨌든 그렇게 유력 인사의 라인이든 줄이든 인연이든 예. 그 추천이 중요하게 작용을 한다. 그게 중요한 작용을 합니다. 그러면 그 정도의 인사들과 연을 같이 하려면 사실은 단순히 지역에서 오래 활동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추가적으로 뭐가 필요합니까? 그게 그 정당에서 오랫동안 봉사한 경력도 중요합니다. 네. 그 공천 때 바로 반영이 되니까. 재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실제로 중요하죠, 점점. 재력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선거법을, 돈 안 드는 선거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네. 요즘은 재력은 그리 중요히 보지 않습니다. 실제 그러면 국회의원 선거를 한번 치르면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씁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 이야기합니다만은 국회의원 4번 하면서 선거판에서 제 돈이 들어간 일이 거의 없습니다. 네, 다시 한번 자랑되겠습니다. 그건 자랑이 아니고 과거처럼 국회의원 당선되기 위해서 30억, 50억이 든다. 이거는 벌써 옛날 이야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나 광역단체장 선거나 또 대통령 선거도 자기 돈이 거의 들지 않습니다. 그럼 누구 돈을 합니까? 국고에서 돈이 국고 보조. 국고 그렇습니다. 보조만으로 다 가능한 수준인가요? 대부분 보면 국고 보조금으로 요즘은 선거를 거의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돈 관련 얘기부터 일단 먼저 드리면 사람들이 그거부터 궁금해하니까 세비는 얼마나 됩니까? 우선 세비는 저희들이 한 1,000만 원 받습니다. 그밖에 안 됩니까? 그거밖에 가지고 많이 받는 셈이죠. 공무원 월급치고는. 항상 적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사석에서는 모자라 항상 그러셨던 것 같은데. 하기는 좀 모자라죠. 그런데 네. 그 범위 내에서 생활하고 써야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또 정치자금 모금을 합법적으로 1년에 1억 5천까지 할 수 있습니다. 또 선거가 있는 해에는 3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합법적인 모금 창구가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활동하면서 드는 경비는 그 비용으로 충당을 하고 세비로 받는 것은 생활비로 쓰는 거죠. 그렇군요. 그래도 좀 모자랍니다. 네, 사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직장에서는 진급을 하면 급여가 올라가는데 국회의원은 그런 거 없죠? 그거 없습니다. 재산 초선이 되거나 7선이 되거나 세비하고 똑같습니다. 그거 좀 고쳐졌으면 합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낙선됩니다. 그런 얘기하면. 직업적 안정성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초선을 했다. 네. 그런 다음에 재선이 절대 보장되는 게 아니잖아요. 재선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고 삼선도 보장이 되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확률은 초선이 재선까지 가는 경우
재선이 3선까지 가는 경우 이렇게 얼마씩 됩니까? 반반 보면 됩니다. 계속 반씩 떨어집니까? 네. 그러면 3선 정도 가면 이미 한 25%밖에 안 남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4선 가면 10% 정도밖에 안 남고. 그렇습니다. 의원님은 10% 안에 들었다는 얘기군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또다시 자랑이었습니다. 네. 잘 들으셔야 돼요. 국회의원들 이야기는 틈만 남은 자랑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4선까지 하셨잖아요. 예. 해보시니까 국회의원으로 가장 이 직업의 좋은 점은 뭡니까? 국회의원은 도급제입니다. 말하자면 자기가 맡은 일을 하고 난 뒤에는 시간이 좀 많습니다. 일이 많을 때는 밤새워서 일을 하고 일이 없을 때는 쉴 수가 있습니다. 자기 시간을 그렇습니다. 자기가 활용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적절하게. 예. 가장 나쁜 점은 그 전에 이제 그 시간 활용 이외에 국회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은 무슨 대단한 권력을 누릴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뭐. 국회의원은 그 권력이랄 것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 너무 국회의원을 오래 하셔가지고 모든 게 당연하게 여겨져서 그러신 거 아닙니까? 아니, 하다못해 공항을 가도 따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은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 딴 나라도 다 그래. 그런 거 하면 좋잖아요, 근데. 기분 좋고. 그 좋죠. 그 외에 혜택 같은 거 있습니까? 철도는 이제 차표가 나오니까 이제 하는 거고. 기름값도 따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류비로. 기름값은 한 절반 정도 나오는 셈이죠. 보좌관은 몇 명까지 쓸 수 있죠? 보좌관 2명, 비서관 2명, 그 다음에 6, 7, 9급. 총 7명까지. 그렇습니다. 7명까지 급여가 나오는 거죠. 그렇습니다. 국가에서. 네네. 나쁜 점은 뭡니까? 나쁜 점. 그게 이제 국회의원은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네. 욕을 얻어먹는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도 검사할 때 내 12년 동안 욕 얻어먹은 일이 없는데 국회의원 되고 난 뒤는 잘하든 잘못하든 간에 국회의원은 집단적으로 매도를 당하는 직업이라는 거. 그게 아주 유감스럽고 또 어떤 때는 서운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 세비는 말이죠. 욕 먹으라고 주는 것 같아요. 그게 가장 스트레스가 많이 받는 일 중에 하나인가요?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근데 이제 공천 시즌 되면 의원님이야 뭐 계속 공천 받으실 수 있지만 우리 지역구는 한나라당이 당선되기가 어려운 지역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번째 자랑이죠. 한나라당에서 경쟁자가 없습니다. 거기는 없기 때문에 좀 공천으로부터는 자유스러운 지역. 근데 보통 국회의원은 공천 얘기하면 제일 스트레스 받는다고 하던데. 영남 지역이나 한나라당 벨트 내에 있는 네. 서초 강남 송파, 그다음에 양천 갑이라든지 강동, 그다음에 분당 이런 데는 영남 지역이나 한나라당 당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건 공천 경합이 심하죠. 어떤 때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정책을 한번 바꿔볼 때,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이제 그 국적법 파동 때 그 병역 의무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국적 이탈을 못하게 하는 그 법을 만들 때 그게 이제 그 한국 지배계층에 50년 동안 사용되어 오던 병력 면탈 수법이었는데 그 수법을 국회 반대를 무릅쓰고 그 당시에 많은 의원들 반대를 무릅쓰고 통과시킨 일이 있습니다. 의원님의 8번째 자랑이고요. 그건 자랑이 아니고 그건 사실이고 획기적인 정책을 통과시켰을 때 정부를 설득해서 통과시켰을 때 이때는 국회의원 하기를 잘했다. 자신의 생각과 세계관을 정책으로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실제 구현해가지고 뭐 생활에 영향을 미치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그런데 사모님이 보시기에 남편으로서의 국회의원은 남편감을 어떻다고 말합니까?
의원님은 워낙 집에 일찍 들어가시니까 사모님 무서워해가지고. 일찍 들어가면 오히려 요즘은 야단 맞습니다. 아니, 예전에는 항상 12시 전에 들어가셨잖아요. 그 12시가 아니라 예전에 10시 전에 들어갔어요. 맞아요. 10시 전에는 들어갔는데 막 얘기하다가, 귀가 시간이야, 하고 가고. 아, 변하셨군요. 몇 년 사이에. 예, 우리 집사람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뭐 할 이야기도 없잖아요. 자, 그러면 벌써 만으로 16년 가까이, 20여 년 총, 그렇습니다. 20년 가까이 정치인으로 계셨는데 수많은 정치인들이 떴다 가라앉았다, 왔다 갔다 보셨잖아요. 네네. 여러 대표도 겪어보셨고. 네. 이런 사람은 정치를 하면 안 되겠구나 네. 라고 하는 하나의 통찰이 생기셨을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정치하면 안 됩니까? 우선 정치하면서 가장 정치하면 안 된다고 느끼는 사람이 자기 관리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충동적이고 자기 관리가 안 되는 사람은 정치를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첫째 정치를 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사고를 치죠, 계속. 두 번째 이제 보면 돈 좋아하는 사람은 정치하면 꼭 사고가 납니다. 진짜 인생을 망치는 거죠. 그것도 네. 그렇고요. 여자를 그것도- 너무 좋아하시는 분도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세 번째는 뭐요? 여자를 좋아한다기보다도 네. 도덕적 윤리적 문제인데 정치하는 사람들이 여성을 멀리하면 안 되죠. 여성표가 절반이 넘는데. 네, 유권자로서 여성 말고요. 그런데 스캔들이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결국 자기 관리 못하는 범주에 그렇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예. 성격은 어떻습니까? 이런 성격은 안 좋다. 정치하는데. 저는 정치하는데 성격은 문제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요? 자기 성깔대로 해야지 정치에 성공합니다. 성질이 급하고 일리 있습니다. 욱하는 네. 성질이 있는 사람이 점잖아지면요, 그 화를 참다가 죽습니다. 화병이 나서. 그래서 자기 성질대로 하는 게 중요하지. 정치판에서는 성격이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저는 지금 말씀도 저 동의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성격을 말씀드렸냐면 이 지구가 자기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정치인들은. 만류 인력을 사설로 하나씩 장만하고 있어요. 이분들은. 그래서 모든 걸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는데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래 해석해야지 정치하는데 이게 일의 추진력이 생기고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누가 뭐라고 하든 간에 예를 들어서 지지율이 1%예요. 네. 근데 자기는 당선된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만 정치를 하다. 요즘 대선 후보 신문에 나오는 거 보십시오. 1% 안 되는 사람도 대통령 하겠다고 뛰다니지 않습니까? 다들 그러죠. 다들 그러죠.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의원님도 한번 하겠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그거는 나중에 국민들이 알아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지. 마다하진 않겠다 이겁니까? 아니, 알아줄 때 한번 생각해 본다는 거지. 알아주지도 않는데 어떻게 지 혼자 한다 그러면 그건 정신병자지요. 아유, 시간이 짧습니다. 네, 오늘은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 마지막으로 네. 20대 청년인데 국회의원을 하고 싶다. 그럼 이분한테 뭘 준비하라고 지금 말씀하시겠어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란 직업이 보좌관이 있긴 하지만 많이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회 각 분야의 모든 분야의 기본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본 지식이 없는 국회의원이 되면 국회 본회의장 들어오면 자기 무시감이 탄로나고 무지함이 탄로날 때는 국회의원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국회의원들도 무시하죠. 최근에 와서는 내가 본 일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예전엔 많았어요. 예전에는 좀 저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는 보면 와, 저런 사람도 국회의원 하냐. 예를 들면요? 본회의장에서 한자를 잘못 읽는 분도 있습니다. 잉여농산물을 성여농산물로 읽고 패배주의를 패북주의로 읽는 사람도 있고
일로 매진하자를 일로 만진하자라고 읽는 사람이 있고. 실제로 있었어요. 다 한 분입니까? 한 분이 네. 본회의장 와서 보좌관이 한자를 섞어가지고 써줬는데 그걸 쭉 읽었는데 지금 삼남지방에 이재민이라고 썼는데 나재민이 속출하여 국민들이 네. 패북의식에 젖어 있으니 미국의 성녀농산물을 도입하여 쭉 이야기하고 만 뒤에 마지막에 일로 만진합시다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는 실제로 국회 속기록에 있었던 속기록에 이런 거를 전문용어로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죠. 근데 요즘도 제가 기억하는 사안 중에 보좌관들이 이 대목에서 책상을 탁 치며 흥분하세요 이렇게 써 있는데 그거를 그대로 읽었던 거야. 책상을 탁 치면 흥분하며 이렇게. 근데 그거 요즘은 없습니다. 이게 얼마 전 에이, 사연인데요. 없습니다. 오늘 속편이 언제 될지 모르겠는데 1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준표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치를 몰라도 살 수 있죠. 하지만 정치를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의 스트레스 근원을 모르고 살게 되는 거죠. 김어준이었습니다. 내일 9시 35분에 다시 뵙겠습니다.